술꾼 도시여잔가 도시술꾼 여잔가 거기서 한선아 씨인가 술을 좋아하는 건데 유방암 걸렸어요 그 안에서. 근데 또 술을 드시더라고요. 나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그 작가님 어떻게 이메일을 알면 뭘 좀 보낼까. 그래, 우리나라 너무 술에 대한 위험성을 낮게 봐. 제가 많이 경험한 건 술로 굉장히 자신했던 분이 술 때문에 돌아가신 경우가 꽤 있거든요. 제 부검대회에서 만나면 안 되니까 그러네요. 술은 절대로 많이 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교수님, 요즘에 우리나라에 마약 관련된 사건 사고가 꽤 많거든요. 실제로 굉장히 많이 주변에 퍼져 있고요. 제가 국립과학사연구원 운영위원이에요. 실제로 가장 많은 인원 확충과 예산이 소요되는 분야 중에 하나가 마약 검출에 대한 거예요. 저희가 부검할 때 옛날에는 경찰에서 호들갑을 떨 정도로 난리가 났어요.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나? 그렇죠. 우리나라에서. 이태원에서 춤추다가 들어온 여학생인데 대학생인데 헤로인으로 사망한. 그래서 그때 이제 경찰분들이 이제 난리가 났던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은 너무 흔해요. 혹시 그 마약으로 사망을 하시게 되면 뭔가 부검할 때 다른가요? 약물 그 자체 때문에 사망하는 경우가 있어요. 예를 들면 펜타닐 같은 경우는 호흡을 낮추는 호흡 독성이 있기 때문에 질식이랑 구별이 안 가요. 다만 거품이 남아요. 우리가 뇌전증이라고 부르는 또 어떤 마약, 예를 들어 필라폰 같은 약은 자극을 하는 스타일이에요. 그러니까 왜 죽냐? 환각에 빠져서 그 뭐 눈에서 광선 나오고 티라노사우루스가 보인대요. 그리고 한 번만 맞아도 워낙 중독성이 강해서 이게 비 오는 날만 되면 미치겠다고 하는 분도 봤고요. 많은 분들인데 또 혹시 대마초라든지 이런 게 괜찮지 않냐? 왜 대마를 하지 말라고 그러냐? 대마가 실제 환각 작용도 있고요. 나는 환각 없던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게 입구마약이에요. 입구마약. 왜냐면 이걸로 접근하게 되고 그 다음부터 단계가 하나씩 무너지는 거예요. 실제로는 펜타닐 같은 경우는 이게 용량이 미리그램 단위가 아니라 굉장히 그 밀리그램 단 마이크로그램 단위로 해야지 효과가 있고 뭐 마약으로서 작용하는데 구별하기가 어려워요. 같이 사다가 사망하는 경우도 많고요. 펜타닐로. 그러면은 뇌가 좀 뭐 쪼그라든다고 하나요? 그 중독인 분들은. 그래서 그 만약에 그런 상태면은 이 일상적인 그 시간을 어떻게 가능하게 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. 사실 필로폰 같은 경우는 전전두엽이 살짝 줄어들긴 해요. 근데 일반 사람한테 줄어든 거 아니냐고 사진 보여주면 잘 모를 정도로 미세하게 줄어들고요. 근데 알코올은 이게 뇌가 훨씬 줄어들거든요. 육안으로 보일 정도. 육안으로 보여요. 물이 흥건해요. 그럼 오히려 알코올 중독이 뇌에 영향을 훨씬 더 크게 미치고 이분들이 더 일상생활이 어려울 수 있겠네요. 그렇습니다. 알코올은 사실은 아무도 안 말리잖아요. 그렇죠. 마약은 어딘가 숨어서 해야 되고 가격이 엄청 비싸고요. 근데 술은 마트만 가도 뭐 막걸리, 소주 사지 않나요, 되게? 거의 매일 마시죠. 그렇죠. 치매처럼 돼요. 그런 것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냥 업무상 매일 술 드신 분 있죠. 회색질도 줄어들고 백색질이 변성이 돼요. 뇌실이라고 있습니다. 뇌 안에 방이 있어요. 방. 그 안에 물 차 있거든요. 바깥에도 물 차 있고 물이 흥건해져요. 제가 보통 사람 30대 남성 부검할 때랑 50대 아저씨인데 매일 술 드신 분 하면 완전 차이 나요. 이 사람이 머리가 크고 이 사람이 머리가 작아서가 아니라 사이즈 안에 들어간 볼륨이 확 줄어들어요. 술은 많이 드시면 어떻게 되냐면 대장, 간, 그다음에 식도, 뇌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망가져요. 뇌는 크기가 줄어들고요. 심장은 크기가 넓어져요. 얇아지면서. 간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술을 오랫동안 즐기시다가 돌아가신 분들 대부분 식도암으로 많이 돌아가세요. 여자들 같은 경우는 유방암, 대장암 뭐 이런 경우도 유방암은 제가 술꾼 도시여잔가 도시술꾼 여잔가 거기서 한선아 씨인가 술을 좋아하는 건데 유방암 걸렸어요. 그 안에서. 근데 또 술을 드시더라고요. 나 그래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. 그래서 그 작가님 어떻게 이메일을 알면 뭘 좀 보낼까. 그래, 우리나라 너무 술에 대한 위험성을 낮게 봐. 사실은 술은 조금만 먹으면 괜찮지 않냐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이것도 작년에 그 미국의 국립알코올보건원 NIH 산하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 알코올 연구소예요. 미국 국립알코올 연구소. 술을 얼마만큼 먹어라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거든요. 작년부터 어떻게 바뀌었냐면 한 잔도 먹지 마라. 그 급성 알코올 중독이라는 게 있잖아요. 아니면은 수년간 오랫동안 저희같이 많이 마셔가지고 죽는 경우에 부검을 했을 때 좀 달라요. 완전 다르죠. 완전 같은 다르죠. 중독이라는 말을 쓰지만 첫 번째 급성 알코올 중독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올라가서 죽는 거고 그건 인톡시케이션이에요. 그리고 만성 알코올 중독은 어딕션이에요. 오랫동안 그거에 탐닉하면서 몸이 전체가 망가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급성 알코올 중독은 죽는 이유가 첫 번째
사고로 많이 죽어요. 사람들이 막 4차선, 5차선까지 나와서 택시 잡고 이래요. 아. 그리고 무단횡단하고 근자감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네. 두 번째가 뭐냐? 거의 99%는 숨을 못 쉬어서 죽습니다. 술이 원래 작용을 처음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? 뇌에서? 뇌혈관 장벽, BBB를 그냥 넘어가요.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라고 술은 원래 다운시키는 거거든요, 뇌를. 근데 알코올 그 자체도 독성이 있어서 딱 마시자마자 쫙 하면서 오르죠. 얼굴이 약간 후끈후끈하고 거기에 전전두엽이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. 전전두엽이 뭐 하는 거예요? 이성, 이성. 뇌. 그래서 그렇죠. 어때요? 기분이 좋아지죠. 그렇죠. 우리 샤워한 다음에 맥주 한잔 마시면 기분 좋아지는 이유가 나를 억누르고 있던 걸 또 억누르는 거예요. 그래서 꼭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을 하죠. 누난 내 여자니까. 뭐 이런 얘기 하지 말았어야 되는 말 있잖아요. 그거고 좀 더 술을 먹으면 어떻게 되냐? 포라이어틀 러브. 여기 마루엽이라고 해서 두정엽이라고도 하죠. 그냥 신체 조절, 감정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술 먹고 되게 막 감정이 울컥하면서 막 왜 난 시집을 못 갔을까 막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난 왜 노총각일까 막 이런 거 하잖아요. 자꾸 젓가락 떨어뜨려. 조절이 잘 안 되니까 아. 일어나면서 쿵 부딪히고. 그다음에 전두엽과 측두엽 사이에 뭐가 있죠? 듣고 말하는 게 있어요. 잘 안 들려 술집에서. 시끄러워서 청력이 안 아니야. 되는 줄 알았어. 청력이 줄어드는 거야.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영화에서 항상 거 좀 조용히 합시다 하면 되게 대포집에서 그게 다 그런 귀가 안 들리고 목소리가 커지고 더 마시면 어떻게 되냐? 후두엽가루 하면 눈이 져요. 복시로 보이고. 근데 제가 지금 왜 죽냐 얘기를 시작했잖아요. 왜 죽냐? 숨내라는 게 있어요. 여기. 이게 숨, 호흡을 관장하는 거예요. 원래 술 먹으면 혈관이 부풀어 오르거든요. 그래서 얼굴이 부어요, 술 먹으면. 그리고 어때요? 코를 골아요. 입 안이 뚱뚱해져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코를 고니까 호흡이 잘 안 되는 건데 거기다가 숨내까지 나온다면 위험해요. 근데 어찌됐든 그러니까 술은 정신력으로 먹는 것도 아니고요. 그리고 그렇게 먹을 이유도 없어요. 그래요, 독성 맞아요. 물질이기 때문에 안 드시는 걸 추천하지만 또 그럴 수가 없잖아요. 우리 가끔. 그렇다면 자기가 즐기고 싶은 만큼만 먹고 남한테 강요하지 말자. 맞아요. 강요는 안 하는데 또 많이 마시니까. 2001년도 네이처일 겁니다. 그때 술을 잘 드시는 분이 오히려 식도암의 확률이 가장 높다. 왜냐면 많이 접촉하니까요. 그치. 왜냐면 술을 잘 먹고 잘 안 취한다는 건 그만큼 술자리를 더 많이 가질 기회가 있거든요. 그 양 자체는 훨씬 많이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경험한 건 술로 굉장히 자신했던 분이 술 때문에 돌아가신 경우가 꽤 있거든요. 실제로 저희 부검한 경우도 꽤 있습니다. 수영을 잘한다고 해서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분이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. 그쵸. 그렇듯이 술을 무서워하지 않고 술을 너무 많이 접촉하시는 분이 술 때문에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. 그래서 저는 저를 만나면 안 되잖아요. 저는 영원히 만나지 말아야 될 의사 중에 하나니까 어디서 만나냐에 따라 다르죠. 제 부검대회에서 만나면 안 되니까 그럼요. 술은 절대로 많이 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. 자, 오늘 우리가 막연하게 알고 있었던 법의학의 세계와 부검의 세계에 대해서 많은 얘기 들려주신 우리 교수님 감사합니다. 다음에 또 한 번 나와주세요. 네, 네. 감사합니다.